대남섬요? 2호로? 음, 뭐, 온 새벽을, 거의 월드컵 결승전 같이 온 새벽을 그렇게 떠들게 만들었던, 유로파 그 멸망전, 맨유와 그 토트넘의 결승전. 근데, 물론 뭐 손흥민 선수가 무관 탈출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하고, 그래도 다른 팀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그런 걸 됐다는 그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지금 한국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뿌듯합니다만 맨유 팬들이 너무 많은 맨유 팬들이 실망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손해 보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더구만요. 뭐 그 챔스 나갈 때 받는 돈이라든지 지금 리그 순위도 하락이라서 스폰 그거라든지 뭐 2년 이상 유럽 대항전 못 나가면 물어줘야 되는 위약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맨유 구단의 어떤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이상한 홍콩하고 뭐 게임을 했는데 이기긴 했어요. 정말 골을 못 넣더군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골을 못 넣는 건지 태업을 하는 건지. 근데 이렇게 좀 그래요. 스킬의 문제인지 감독의 지시의 문제인지. 근데 감독은 왜 저런데 저걸 바꾸지 않나? 근데 시즌 내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감독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행히 우리 유소년 친구들이 잘해줘가지고 아직 그래도 유럽과 아시아의 격차는 크다. 유럽은 아무래도 아시아는 아직 U18도 이기기 힘들다. 그런 게 좀 그렇고, 하여튼 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비, 아스날에서 데리고 온 오비 친구. 제가 원했던 모습이 그거예요. 그 친구가 골을 넣는 그 터닝 슛이, 그게 안토니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안토니가 끝에서 이렇게, 근데 위치가 이제 좀 다를 뿐이죠. 안토니가 하려고 했던 게 제가 원했던 게 그거예요.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걸 골대 앞에서 좁은 공간에서 골대 앞에서 했으면 저렇게 들어갔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소위 말 놀리고 있잖아요, 안토니. 항상 그 뱅글뱅글 좀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비 친구가 골 넣는 걸 봤죠.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작게 회전을,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차범근 감독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슈팅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한국은 이렇게 슈팅 폼이 크지 않습니까? 안토니 같은 선수가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작게 돌면서 터닝슛 하는 그런 거를 아마, 근데 오비 선수는 키가 크니까 작게 돌아도 저게 만약에 회전을 크게 돌렸으면 나갔겠죠. 그죠? 회전을 작게 돌렸기 때문에 오비 같은 선수가 이렇게 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안토니 선수가 저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위치가 왜 거기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설계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림 감독이나 테너 감독의 설계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안토니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수비가 이렇게 안토니 쪽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왔던 거죠. 거기서 이제 경합을 해야 됐던 거죠. 수비수하고 드리블 치면서. 수비수가 그쪽 안토니 쪽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왔던 거죠. 안 오니까 계속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기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 선수를 유인을 해라는 그런 작전이었겠죠. 그래서 간격을 벌려라 이랬는데 그 상대방에서 안 나온 거죠. 안토니 쪽으로. 어차피 치고 들어올 거니까. 뭐 그런 게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아무튼 마지막은 그래도 홍콩한테 이겨가지고 트로피를 드는 걸로 마무리를 해서 좀 1년 내내 좀 꿀꿀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하나는 한 게 아닌가. 그죠? 지금 뭐 선수들도 이제 뭐 FA가 돼가지고 많이 나가고 또 고령화된 선수들도 한때 뭐 전성기를 누렸겠지만 고령화된 선수들 팀에 많이 도움이 됐던 선수들이 하나 둘씩 거의 은퇴하듯이 떠나고 또 좀 더 잘하고 그 가능성 있는 친구들로 다시 좀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음, 아무튼 쿠냐 선수 보면 네이마르하고 정말 닮지 않습니까? 키 큰 네이마르 같아, 그죠? 네이마르 아들인가? 어. 지금 그 호날두 아들이 그 뭐지? 거기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뛰고 있다던데.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음, 한번 영입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아무튼 그 메시 아들도 좀 잘하고 있다던데. 한 번쯤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음. 근데 유전자라는 게 그게 무시 못 하거든요. 발 빠르게 빨리 하고 또 양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르셀로나에 메시 양아들이 하나 명 있기 때문에 친아들인가? 친아들인가? 어쨌든 하여튼 뭐 양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음. EPL에서 얼마나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축구 지능이 높은 친구로 보이긴 해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집이 영국이면 좀 덜한데 스페인에서 와가지고 혼자서 생활하다 보면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음, 아직은 부모님이 필요한 나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메시 스타일인가 그랬는데 네이마르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골 문전 근처에서는 또 호날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좀 친자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아무튼 손흥민 선수 어쨌든 유로파 우승했으면 축하하고 어 지금 그 유로파 경기에 대해서 뭔가 좀 제가 의욕을 좀 이상하게 느껴진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컵 첫 우승 DNA가 없는 감독 아모림. 아모림은 실제로 선수 때 유로파 가서 준우승을 했죠. 맨유는 선수단 개편이 불가피하고 맨유 역사상 최악의 운영진. 시즌 초반만 해도 그 뭐지 이노에스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뭐 보드진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유튜브에 막 보드진 일 잘한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개판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감독 사퇴하고 쌩 난리를 치고 팀은 꼬라박고 유로판 준우승하고 뭐 이 난리를 쳤죠. 한 20라운드쯤이었어요. 한 20라운드쯤이었는데 그때쯤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따닥따닥 이렇게 승점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기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때 아모림이 다 졌죠. 유로파에 올인한다고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팀이 저 하위급 그 강등권까지 갔었죠. 그죠? 그렇게 결정하는 감독은 좀 이상한 감독이지 않나. 맨유는 항상 투스 쿼드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리그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공격수 두 명을 내보내고 못한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팀을 그 지경을 만들었어요. 그죠? 왜 그 두 명의 선수를 왜 내보낸 게 왜 문제가 되냐? 맨유는 공격수가 없었거든요. 공격수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골을 못 넣었는데 물론 레시포드 선수가 본인이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두 선수를 내보냄으로 해서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위약금도 물어줘야 되고 다음 유로파도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성적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선수가 잘하든 왜 그 선수가 문제가 되냐면 레시포드 선수, 안토니 선수가 왜 문제가 되냐? 그 선수가 골을 넣든 못 넣든 그 선수가 뛰게 되면 한 선수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수를 인위적으로 임대 보낼 형편이 아닌데 그 임대를 보냈으면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죠. 보충을 시켜야죠. 그리고 맨유가 스쿼드가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수 대충 봤는데 3명 나가고 그리고 맨유는 그 유스도 이군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절대 빅 스쿼드가 아니에요. 스몰 스쿼드예요. 스몰 스쿼드인데 더 스몰 스쿼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어? 그죠? 그 선수가 뛰면 다른 선수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공격수가 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몸을 하반기에 뛰려고 몸을 만들고 있었는데 다 나가리를 시켜버렸죠. 그죠? 음. 이거는 100% 알고 엿먹이는 거예요. 그죠? 미리냐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리냐하고 페카로디엘라하고 어,
엿먹이는 거예요, 둘이서. 뭔가 이 친구한테 지시를 하고 네가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다른 구단에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뭐가 딜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네스 저 사람들 좀 수상하죠. 돈이 없대요, 구단에. 그럼 지분 20%를 어떻게 획득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언론에서 떠들기는 25%에서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지분을 산 게 아니냐? 지분은 그게 한 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왜 구단이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돈을 주고 샀으면 구단이 2조 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을 텐데 왜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어. 여기 보면 슈팅 개수가 무려 16개. 완전 아스날하고 그 PSG, PSG 맞나? 아스날하고 PSG의 4강을 보는 것 같죠? 슈팅 난사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건지. 그죠? 뉴어 슈팅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죠? 점유율도 뭐, 토트넘이 한 골 넣고 장꿨기 때문에 점유율도 73%로 굉장히 높았고, 거의, 맨유가 거의 했단 말, 패스도 안 봐요. 512개를 했죠. 그죠? 기록 이렇게 보면, 음, 굉장히 많이 있어. 코너킥도 5개나 했고, 그죠? 파울은, 파울은 오히려 토트넘이 더 많이 했고, 파울을 22개를 했는데 퇴장이 한 명도 없다거나, 카드가 안 나왔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죠? 파울을 거의 2배를 했는데,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음, 음. 아무튼 기록은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구글에서 약간 뭐 오류가 있던데, 구글 유로파 결승전 스쿼드를 보면, 저기, 아마드 선수인 것 같은데, 아담마 트라오레라고 그렇게 돼 있죠. 다른 선수는 맞는데, 아담마 트라오레라고 왜 플럼에 가서 그 피지컬 좋은, 뭐, 헬스 하는 친구 같은 등치 엄청 큰 친구 있잖아요. 아담마 트라오레라고 있습니다. 어, 그 친구 이름이 저렇게 올라가 있어요. 어, 그리고 저 자리, 근데 클릭을 하면 아마드 선수가 나와요. 희한한 건 클릭을 하면 아마드 선수가 나오는데 표기는 아다마 트라우네라고 저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음. 라인업을 보시면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메디슨 선수는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메디슨 선수는 햄스트링으로 명단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좀 여기 명단이 있는데 분명히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죠. 교체 명단에도 메디슨 선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빅토르 린델로프 선수가 심판한테 거칠게 항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카드는 왜 조니 에반스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조니 에반스 선수가 먼저 항의를 한 건지 항의를 하고 랜델로프 선수가 항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니 에반스 선수가 그 게임도 안 뗐는데 카드를 받았어요. 이상하죠? 파울을 22개나 한 팀은 카드를 단 하나도 안 받고 파울을 10개 한 팀은 카드를 2명이나 받았어요. 네? 그 메이슨이 없죠. 햄스트링을 다쳤으니까 메이슨의 인터뷰 화면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오실 겁니다. 어, 근데 메디슨 선수가 풀타임을 뛰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게임하고 똑같은 게임이 어딨냐 하면 토트넘하고 맨유하고 그 리그 때, 이게 리그 때인지 FA컵인지 모르겠는데 리그 때 같아요. 리그 때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토트넘이 맨유한테 리그에서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 메이슨 선수가 어 결승골 그러니까 한 골 저거를 메이슨 선수가 넣은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화면이 있어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면서 목걸이만 달고 있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목걸이만 달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 AI 영상이라면 미리 면접 편집을 했겠죠. 그런데 아마 메이슨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부상당하기 전에 영상을 완성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메이슨 선수가 뛰겠지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편집했나 봐요. 음.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메이슨 선수가 정장 입고 손흥민 선수랑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검색해 보세요. 유로파 결승은 처음에는 그냥 메달만
매달만 이렇게 매달만 달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게임을 풀타임 뛴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유튜브 검색해 봐요. 정장 입고 손흥민 선수하고 끌어안고 있는, 제가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본 것 같은데, 정장 입고 끌어안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음, 상당히 논란이 되죠. 이 영상.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 뭔가 협상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아무도 없어요. 우승했는데. 보통 관중들이 남아 있거든요. 끝까지 남아서 팬들은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같이 확 들 때 같이 환호를 느끼고 그렇게 하거든요.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어, 어. 이거는 아마 구장 이거 연습할 때 그때 찍은 게 아닌가. 구장 연습할 때 뒷배경만 찍은 게 아닌가. 누가 봐도 이렇게 합성한 티가 좀 나죠. 그죠? 머리 부분에. 잔디 쪽은 녹색이라서 합성이 잘 됐는데, 원래 우리 녹색 크로마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잔디 쪽은 녹색이라서 합성이 깔끔했는데 머리 쪽이 빨간색이니까 합성한 티 같은 게 좀 나죠. 그죠? 약간 의심스러운. 우리가 포토샵 잘못하면 이런 화면 표시가 나오거든요. 과거에 그 맨유가 그 2017년 유로파 우승했을 때, 질라탄 선수하고 그 에릭 바이 선수하고가 다리가 다쳤어요. 이봐요. 질라탄 선수는 시상식에 참여는 했지만 경기복을 이렇게 입고 있지 않아요. 그죠? 메디스 선수는 햄스트링을 당했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오든지, 아니면 이런 옷을 입고 다른 옷을 입고 와야죠. 그죠? 이 옷을 아마 준비를 안 할걸요? 헷갈리기 때문에. 음. 뭔가 이상한, 유튜브 내에서 올라온 영상이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2002년 안정환, 이탈리아전에 곤돌골을 넣고 이기고 연장전에 먼저 골을 넣으면 이기는 제도, 골든볼을 폐지시켰죠. 그때 이게 그 전에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어, 그러니까 연장전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연장전에 들어가서도,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이겼거든. 얼마 전에 리옹전 같이. 그렇게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이겼는데,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전에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피파에서 저게 골든볼로 이겼거든요. 팽팽하던 가운데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고, 어, 그걸 이제 골든골이라 그랬는데, 먼저 공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이기니까 폐지시켜버렸죠. 어, 2025년 유로파 맥가이어, 맨유 대 리옹 2차전, 극적인 역전골을 넣고 맨유가 결승전에 4강에 올라갔죠. 2026년 연장전 없이 이제는 연장전을 폐지하고 승부차기를 한다고 그렇게 피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두 사람 참, 어떻게 그건가? 그 뭐지, 평행이론? 어쨌든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가면 체력적인 소모는 좀 덜하긴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PK 잘 막는 골키퍼를 키워야 되지 않나, 그죠? 이제 PK 전술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축구 일정? 제가 맨유를 이렇게 보다가 어, 일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즌 중반부터 이 일정이 공식 일정을 잡혀 있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유로파는 작년에도 20일쯤에 했더군요. 유로파 결승전은 작년에도, 저번 시즌에도 23일 정도? 하여튼 20 며칠 날 했더군요. 요번에 그 유로파 일정 한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봐봐요. 이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컨퍼런스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를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게 이게 일정이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왜 유로파를 먼저 하고 컨퍼런스를 나중에 할까요? 그죠? 음, 음. 왜냐면 이게 왜 이러냐면 일정이 빡시거든요. 그죠? 왜냐면 유로파 리그를 한 열흘 정도 전에 해버리면, 일주일 정도 전에 하면 시즌 마지막 게임하고 이렇게 물린단 말이에요. EPL 같으면. 그러면 저렇게 중간에 저렇게 하면 3일에 한 게임씩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한참 있다 한단 말이에요. 푹 쉬고 나와서 며칠 쉬고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일정을 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순서도 안 맞고, 어, 그래도 이게 금운동이잖아요. 금운동으로 친다고 가정했을 때 컨퍼런스 리그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피파는 이거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22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 컨페더레이스를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23일쯤에 했나? 23일쯤에 컨페더레이스를 하고, 그리고 유로파를 하고,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왜 유로파 리그를 컨페더레이스보다 더 일찍 하는지. 1, 2, 3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죠?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게임을 했죠. 아시안 올스타하고 홍콩하고 붙는 저 게임을 이제 소화를 했죠. 게임 마지막 게임 에스턴 빌라하고 마지막 게임을 하자마자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12시간 걸리겠죠. 영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을 됩니다. 근데 그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을 날아가서 아시안 올스타 게임하고 72시간도 채 안 지났는데 그 덥고 습한 곳에 가서 어 그 아시안 그 올스타하고 마침 또 감독이 또 그 한국의 또 김상식 김상덕 감독님이어서 마침 또 1대 0으로 이겼네요. 그죠? 맨유가 졌네요. 그죠? 음. 근데 올스타하고 붙었는데 메달을 왜 주나요? 이거 친선 게임인데 메달을 왜 줄까요? 신기하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체가. 이걸 공식 일정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메뉴만 있어요. 만약에 프리시즌일 것 같으면 공식 일정이 안 나와 있겠죠. 그죠? 프리시즌 게임일 것 같으면 공식 일정이 안 나와 있겠죠. 프리시즌은 공식 일정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고. 리그컵을 우승을 하면 해외 나가서 게임을 한 게임 뛰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리그컵을 우승을 하면, 근데 맨유가 리그컵 탈락했는데 외국 가서 게임 뛸 일 없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그 시즌이 끝나면 아시아 챔피언하고 한 판 붙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우승을 해야, 리그 우승을 해야 한 판 붙죠. 리그 우승을 하면 아세안 그 챔피언하고 한 판 붙는 게 있죠. 근데 리그 우승을 안 했는데, 좀 15등, 원래 이제 최종 15등으로 종료를 했는데, 어떻게 저걸 하냐, 이 말이죠. 리그 챔피언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일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벌써, 시즌 초반부터 일정이 나와 있었어요, 저 일정은. 저게 뭐냐, 이 말이죠. 한 게임 하는 게 있겠죠. 그죠? 지금, 그 뭐지? 지금 경기로 봤을 때 그 뭐지? 리버풀이 원래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시아 챔피언하고 붙는 거면 리버풀이 갔어야 되겠죠. 어? 근데 리버풀이 게임을 하나 안 하나 봅시다. 리버풀 게임이 있냐 없냐 한번 봅시다. 그죠? 어쨌든 그 맨유하고 홍콩하고 붙었는데 맨유가 3대 1로 이겼어요. 그 다행히도. 이게 만약에 그냥 프리시즌 일정이면 왜 이렇게 자냐? 물론 원래 월드컵 예선이 있긴 합니다. 월드컵 예선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대표들 빼고 보통 추려서 가지 않습니까? 맨유도 이제 국가대표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보통 국가대표 차출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로 보통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는데 왜 시즌도 아직 완벽하게 챔스도 안 끝났는데 왜 저런 걸 하냐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저런 일정을 왜 짰냐 이 말이에요. 어? 어차피 한 달간 쉬는데 지금 선수들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가도 충분할 텐데 왜 저런 일정을 짰을까 이 말이에요.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누군가가 뭔가 속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났죠. 피파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광주에서 그 뭐지 뭐 이렇게 후원금 4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줘가지고 어 그 월드컵 출전 안 시키겠다고 오름장을 냈었죠. 뭐가 있어요 분명히. 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의심될 만한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입국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팬이 주는 그 손편지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죠. 이제 인사한다고 손편지를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금메달을 손에 쥐고 흔드는 걸로 바꿨죠.
그러니까 유로파 우승 메달을 손에 쥐는 걸로 이렇게 바꿨더군요. 손흥민 선수는 메달을 꺼내고 갖고 오지 않았는데 손편지 들고 흔들었는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그 메달을 목에 메고 오는 것처럼 바꿨었죠. 뭐가 이상합니다. 그죠? 음, 뭐가 이상해요. 누가 장난질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저거를 난 왜 그 뜬금없이 말레이시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맨유 후원 업체 중에 하나가 협력 업체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가 있더군요. 말레이시아 항공이 맨유의 어떤 그 스폰 같이 그렇게 협력 업체가 하나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냥 가서 한 게임 뛴 게 아닌가? 음, 맨유가 인기가 많긴 해. 그 여러분들 좀 홍콩하고 맨유하고 게임 보셨습니까? 시상식 할 때? 토트넘하고 맨유하고 유로파 리그 결승전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맨유하고 그 홍콩 팀하고 게임을 붙었을 때 그때도 우승한 팀이 뭐 트로피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걸 했었어요. 아무도 안 나가고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가 하늘에서 철철 오는데도 사람들 경기장의 절반 이상이 남아가지고 비 맞으면서 그거 드는 거 세레머니 하는 거 다 보고 사진 찍는 거 보고 사인도 받기도 하고 어? 근데 왜 다 나갔을까요? 토트넘하고 맨유는. 토트넘 팬이 만약에 왔으면 같이 이거 들어올리는 거 환호성을 지르면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 다 나가버렸을까요? 하여튼 좀 의심스러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돈으로 우승을 살 수 땡땡 1번 있다 1번 없다 2번 있다. 지금 봤을 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돈으로 우승을 사는 행위는 스포츠를 죽이는 행위가 아닌가. 그죠?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죠? 음. 근데 없다가 1번이 정답이라야 되는 게 맞는데 스포츠만은 과거 전력을 봤을 때 우리가 스포츠를 감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스포츠에서 감동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있죠. 그죠? 누가 봐도 티가 나죠. 올해 같은 경우는 맨유가 희생을 됨으로 해서 뉴캐슬하고 첼시가 어, 챔스를 가는 그 중요한 두 게임이 있었어요. 첼시하고 1대 0으로 진 게임이 있었고 아스톤 빌라를 2대 0으로 이긴 게임이 있었죠. 그 두 게임을 만약에 맨유가 이기고 아스톤 빌라를 졌으면 둘 중에 하나를 못 갔겠죠. 그죠? 어. 어쨌든 올해 맨유의 어떤 전체적인 컨셉 느낌은 뉴캐슬을 챔스 보내는 느낌? 음, 그죠? 뉴캐슬을 챔스 보내려고 개수정하는 느낌. 오히려 자기 팀을 말아먹게 하면서 다른 팀을 챔스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음. 그리고 이삭 선수는 왜 그 퍼기 감독 집에 갔을까요? 마지막 게임 하기 전에 갔는데 난 처음에 뭐 영입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왜 이삭 선수를 그걸 갔을까요? 그죠? 퍼거슨 경 집에 왜 갔을까요? 그죠? 기사가 크게 났었죠. 그죠? 만약에 에스턴 빌라가 1대1로 비기기만 했어도 뉴캐슬은 탈락하는 그랬었죠. 그죠? 뉴캐슬은 탈락하게 되는, 유로파를 가야 되는 그런 거였죠. 지금 내년에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4년마다 한 번씩 클럽 월드컵이 있답니다. 완전 첼시, 맨시티는 애를 잡는 수준이에요. 어, 잘하면 첼시하고 맨시티는 100게임을 내년에 아마 시즌 8, 90게임에서 100게임 정도 뛸 수도 있어요. 완전 애들을 갈아버리는 진짜 내년에 사단 나겠네요. 그죠? 내년에 아마 줄부상 당하지 않을까? 음, 음. 그래서 저는 맨유한테 또 다른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고 맨유는 안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리그 우승을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그죠? 리그 우승에 오히려 맨유가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어, 유로파에 졌다고 낙심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팀을 재정비해서 내년에 리그 우승에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선거가 시작되고 6월 3일 날 이제 선거를 하게 되죠. 저희 아버님은 벌써 그 부재자 그 뭐지? 동사무소에서 가서 하는 사전 투표를 하고 오셨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뉴스에 지금 이제 뭐 이틀 동안 그 부재자 투표하는 건데 저 뭐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많이 나왔네요. 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 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어, 뭐 그 총선 때 2022년 총선 때 투표하면서 발견됐다 그러고, 그리고 저렇게 저 봉투 있죠? 저 봉투는 투표장 안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기 사전 투표할 때 저 안에다가 이제 투표 용지를 넣고 밀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기하고 있는데 이미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투표를 2번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어떤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 누가 이게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겠죠. 투표를 2번 하신 분도 있고, 그 사람이 그 관계자라면서요. 그 확인하는 관계자라면서.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뭐지? 뭐라 그러지? 하여튼 아주 작은 부분 중에 집중적으로 감시해서 나타난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선거 관리가 완전 개판이네요. 그죠? 어. 이거는 지금 하다가 걸렸으니까 그렇지. 안 걸렸으면 그냥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제가 예전에 의혹을 제기했던 사전 투표 한 번 하고 본 투표 한 번 하고 그 이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이제 현실로 됐죠. 전 개인적으로 전에 그 몰래카메라 설치하셨던 분, 그분 석방해야 되지 않나? 자기 자비를 들여서 감옥을 갈 걸 각오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화장실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복도에다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몰래카메라를 이런 선거 비리를 밝히고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그분은 석방을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이재명 의원을 구속하고 그분을 석방해야 되지 않나? 그죠? 자기 자비 들여서 첨단 장비를 만들어서 부정 선거를 밝히고자 열심히 뛰어다니신 그분은 석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실제로 증거가 잡혔네요. 그죠? 국가에서 손해배상 해줘야죠. 그죠?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선거 비리를 밝히고자 그렇게 노력하신 분을 구속하면 안 되죠. 그죠? 죄인은 따로 있는데 1970년대생 대권 후보는 1970년대생들이 어 정말 많은 희생을 당했거든요. IMF 때. 저도 76년생이지만 제가 군대 제대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 IMF 터졌나 그랬을 거야 아마. IMF 터지는 걸 보고 갔나? 제가 96년도에 군대 갔으니까 그때쯤 터졌죠. 정말 그 이후에 그때 초반에는 좀 몰랐는데 문제는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는 국부들이 많이 유출이 됐죠. 왜냐하면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알토란 같은 회사 기업의 지분을 팔아서 빚을 갚았잖아요. 그죠? 그 시장을 개방하게 됐고 지금 제주도 가면 중국 사람들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IMF 전에만 해도 외국인은 한국 땅을 못 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IMF 빚을 80조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부를 유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금모으기 막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금모으기 사기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금을 다시 돈 있는 애들이 다시 되사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도가 난 거지 기업이 부도가 난 건 아니니까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70년대생들이 이제 국민연금 살 때 되니까 더 내고 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0년대생들은 손해를 막 강요하면서 왜 어, 대통령 후보에는 정작 70년대생들은 없나 이 말이에요. 공천도 안 하고 밀어주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이준석 군이 85년생이거든요. 바로 건너뛰겠다 이건가? 응? 왜 70년대생 대통령 후보는 없나? 물론 대부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60년대생 이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70년대생 후보가 단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1970년대
분들, 우리 고생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거는 뭔가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렇게 이렇게 왜 그렇게 되면 70년대생 대권 후보가 안 나오면 우리는 정책에서 자꾸 소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책의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70년대생들을 빼고 정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정책 안 봐요? 저출산 대책 한 200조 썼죠?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남자는 뭐 약간 덕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 지금 70년대생분들 애 놓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 이 말 우리하고. 그쵸? 근데 그런 정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또 성인지 예산 같은 것도 한번 봐봐요. 솔직히 우리보다는 우리 밑에 세대 젊은 세대한테 더 영향이 많은 거죠. 둘이 합치면 1년에 50조를 써요. 50조 넘게 쓴다고 한 60조 가까이 쓰거든요. 근데 1970년대생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어? 점점 우리 70년대생들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90년대생들이 엄청나게 그 혜택을 많이 받더군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 지새끼 정책이 아닌가. 지새끼들한테 정책을 주는 거죠. 결혼하면 혜택 주고 애 놓으면 혜택 주고. 지금 솔직히 가장 많이 어 결혼을 해서 애 놓고 할 사람은 90년대생이잖아요. 90년대생들한테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70년대생들 우리는 등록금도 다 내고 다녔죠. 우리는 급식도 그 유료였어요. 급식비도 내고 다녔죠. 우리는 등록금도 다 우린 다 냈는데 요즘 다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1970년대생들한테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1970년생들이 결혼을 해서 애가 있으면 혜택을 보긴 하겠죠. 학교 보내면. 맞아? 근데 70년대생들이 IMF 이후에 결혼 많이 합니까?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 뭐예요? 70년대생들이 결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두잖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하나를 놓으니까. 두 사람이 두 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보통 두 사람이 하나 놓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절반으로 계속 줄죠. 어? 그의 시작이 어디예요? IMF 70년대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딸내미 하나 놓고 아들 하나 놓고 보통 그렇게 많이 놓잖아요. 그때부터 둘만 낳아 잘 살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구가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아무 효과는 없고. 그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이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에 1970년대생 대권 후보나 뉴욕 후보를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0년대생 정치인이 너무 없지 않나? 그죠? 70년대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70년대생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별세를 하셨다고. 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왜 또 언급을 하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그, 그 우정의 무대 마지막 녹화가 저희 그 백골부대에서 했었어요. 3사단 백골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때 군 생활을 그때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 여자 개그맨 한 명이 있었는데 임상아 씨가 출연했었고 뮤지컬이라는 노래 불렀던 임상아 씨가 왔었고 또 한 명은 여자 개그맨이 한 명 왔었는데 똥배가 장난 아니게 나왔더라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했었고 이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는 참 근데 우정의 무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대상을 못 받았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렇네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KBS 연예대상을 못 받았다는 그때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네. 연예대상을 못 받았다는 게 그죠? 원래 만약에 공로상이라도 사후 공로상이라도 MBC에서 줘야 되지 않나? MBC에서 그러고 보면 사람을 참 관리를 못 해요, 그죠? 상을 줄 사람은 안 주고 계속 한 사람만 주고 저것도 좀 이상한 MBC도 상벌에 대한 관련이 좀 그래요, 그죠? 저렇게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죠? 옆에 있는 이 뽀빠이 그림이 있는데 이 굉장히 옛날 만화예요. 어, 굉장히 옛날 미국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뽀빠이 아저씨가 둘이 이제 닮았다고. 어,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는 그림 같은 이 사람이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컨셉이랑 이 애니메이션 컨셉이랑 닮았다고 그래서 옷도 저렇게 어릴 때 젊었을 때는 옷도 저렇게 입고 다녔었죠. 뽀빠이 같이. 그래서 항상 "뽀빠이 이상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어. 하여튼 뭐 이제 말년에 쪼끔 우정의 무대 끝나고 안 좋은 일 좀 있긴 하셨으면 그래도 우리 수많은 군인 국궁 장병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오지까지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데서 태어나시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셔서 꼭 우리나라를 다시 지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즐겨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1945라는 비행기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뭐랄까 계속 새 버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제 폰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게임이 계속 되다가 갑자기 저 메시지가 뜨더니 PC 버전으로 이게 지금 PC 버전인가? PC 버전의 캡처인데 그래서 PC 버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도 PC 버전으로 할 수 있는데 PC 버전인데도 저게 멈춰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PC 버전인데도 갑자기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계속 저 메시지가 떠요. 어. 예전에도 한번 무기 이벤트를 했었는데 무기 이벤트하고 상관없는 무기 아이템도 다 삭제가 돼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어. 어. 그래 가지고 '무기는 삭제가 될 수도 있구나.' 이래 가지고 비행기 쪽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2 단계 비행기를 4 개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뭐 그건 누르면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무기 아이템을 한 번 더 했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비행기 2 단계 비행기 4 대를 세팅하자마자 새 버전을 뜨면서 싹 이게 뭐 리뉴얼 되면서 싹 없어져 버렸죠, 전부 다. 여태까지 했던 아이템 모아 놓은 거랑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비행기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떠서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음. 저기 업데이트 확인돼 있죠. 업데이트 확인돼 있는데 저기에 계속 최신 버전이라고 나와요. 근데 게임은 안 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고 돼 있는데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최신 버전이라고 나오면서 게임이 안 돼요. 음.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올렸냐? 그냥 안 하면 그만인데 왜 올렸냐면 만약에 저는 아이템을 안 샀어요. 왜냐면 이 게임이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계속 이상한 메시지가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저는 그냥 했는데 그냥 게임 내에서 주는 아이템으로 그냥 했는데 문제는 이게 결제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킨사 이게 보면 되게 비싸거든요. 비행기 한 세트에 막 2만 원씩 해요.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재밌다고 아이템 사서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고 튀는 거죠. 그죠? 게임을 다 삭제를 해 버리고 게임 회사에서 먹고 튀어 버리는 거죠, 결제를 했는데. 저는 안 했지만 다른 분들이 결제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를 구글 플레이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먹고 튈 수 있으니까 어 주의하시라고. 어 뭐 전기세 시간 낭비하는 거 플러스 실제 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결제하시는 분들은 먹고 튈 수 있으니까요. 확실한 게임 아니면 결제하시는 거에 대해서 CD 걷어 모아서 CD 게임 사세요. PC 게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그냥 PC 게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준도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조잡한 게임이잖아요. 솔직히 공짜로 보는 거 아니면 하는 거 아니면 하지도 않을 그런 게임이잖아요. 라이덴 3보다 못한 게임이잖아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 그래픽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형편없는 갤러그 수준의 게임이고 갤러그보다 조금 좋은 수준? 그런 수준의 게임인데 그리고 광고를 엄청 보게 해 놨어요. 하루에 한 30개 봤나? 저는 결제를 안 하니까 하루에 광고를 한 3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광고를 엄청나게 봐요. 그 수익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죠? 그래서 게임이 그래도 나름 괜찮아서 한 500판까지 있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 있구나 이래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좀 재미가
붙을만 했는데 삭삭제가 돼 버렸어요. 음. 1945 게임 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행제 먹고 튈 수 있으니까 주의를 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미션 임파서블을 보러 갔어요. 근데 마블에 나왔던 마블에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게 마블 임파서블인지 미션 임파서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캐릭터가 있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러면 캐릭터가 비슷한 캐릭터면 겹치잖아요. 그죠? 내용도 심지어 비슷해요. 영화 내용을 보면 그 캡틴 아메리카가 비행기에서 왜 그 처박잖아요. 처음에 그 비행기가 조종이 안 돼 가지고 가오리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얼어버리잖아, 해변가에 들어가서. 약간 그때 빠진 캡틴 아메리카를 구출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음. 심지어 그 톰 크루즈 아저씨 파트너가 그 장교 여자 장교잖아요. 그죠? 캡틴 아메리카를 얼음 속에서 꺼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의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음. 잠수함 스턴트는 굉장히 멋있어요. 실내 촬영은 괜찮습니다. 실내 촬영은 굉장히 멋있고 꼭 세월호 구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잠수함 CG가 좀 그래요. 잠수함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잠수함 CG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어 약간 오게 티가 아닌가. 마지막 프로펠러 비행기의 스턴트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007 스타일의 액션이라 그것도 뭐 약간의 특수 효과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멋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펠콘 그 캡틴 아메리카 그 펠콘 캡틴 아메리카 있잖아요. 그거 예전에 디즈니 플러스 나왔던 그 펠콘의 CG하고 거의 흡사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멋진 액션이 나옵니다. 그거는 조금 마지막에 근데 좀 너무 길게 나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스턴트는 멋있어요. 마블 출연자가 너무 많고 내용도 비슷해서 좀 아쉽고 파트 1, 2가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한 편은 파트 1, 2가 있는데 여태까지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모든 명장면들을 두 영화에 이렇게 모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구성한 느낌? 어,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도 그거 왜 댐 안에 들어가서 팔 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고. 음. 그리고 얼음 안에 이렇게 나중에 톰 크루즈 아저씨가 약간 냉동 상태로 변해버리는데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는 거야. 급속 냉동되는 거죠. 그 물고기 왜 액화질소 넣어서 물고기 얼려버리는 그거 있죠. 그 상태가 돼요. 왜냐면 그게 알래스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는데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그 물고기 해동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 냉동인간 꺼내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게 이제 캡틴 아메리카 구출한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어, 아무튼 그런 거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IMAX로 보면 훨씬 좋을 것 같고, 화질이 좋은 4K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집에 대형 디지털 TV가 있으면 그냥 집에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극장에서 보는 게 오히려 화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오히려 유튜브에서 4K 영상 보는 게 화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아무튼 하여튼 통골 아저씨 정말 멋있는 아저씨 같고, 진짜 어릴 때부터 탑건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배우고, 제 개인 파인더 웨이, 제가 군대 가서 대대장 면담할 때 있었는데,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니까 파인더 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니콜 키드만하고 나왔던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가 있어요. 그 파인더 웨이라고 근데 그거 참 멋있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멋진 배우 같고, 그죠? 어, 그 아이언맨, 저는 개인적으로 톰 크루즈의 아이언맨을 보고 싶어요. 예전에 섭외 갔는데 다른 거 찍었다 그러던데 개인적으로 톰 크루즈의 아이언맨은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 보면 또 아이언맨하고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듯한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영화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톰 크루즈 아저씨의 아이언맨은 어떨까? 어, 뭐 한번 출연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간을 잘못 봐서
2시간 기다릴 뻔했는데 다행히 티켓이 교환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한 10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의 간식 롯데리아 대리버거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 한일극장 CGV는 그게 있어요. 밑에 롯데리아가 있어가지고 근데 롯데리아 세트 많이 올랐군요. 6,700원. 햄버거 물가가 뭐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지금 대선이라 여기 김문수 후보가 연설하나 봐요. 그 차량 유세 차량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여기 거기 대구 백화점 근처에 그 주변 건물들이 이제 다 철거를 할 예정인가 봐요. 다 가게를 비우고 약간 그런 느낌. 1층만 있고 나머지는 다 뺀 것 같아. 공사를 하려고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장사가 안 돼서 비우고 있지. 뭐 아무튼 조금의 약간의 변화가 있네. 미션 임파서블 1편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내용이 없어요. 1편은 내용이 거의 없어가지고 2편이 이제 뭐 약간 그거 같죠. 그 왜 게임 그거 뭐지? 게임 중에 왜 그 최근에 열쇠 조립해서 하는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죠.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되게 유명한 그 도둑 게임 있었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고, 하여튼 뭐 두 번째 편은 조금 더 액션이 화려하지 않겠나? 좀 더 볼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저기 걸어서 오는 버스 정류장 내에서 걸어서 오는데 아이브 가을양 같은 학생이 서 있더라고. 사진 찍을까? 가을양 같은 학생 같던데. 가을양하고 되게 닮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야, 그 거의 아이돌 같은 콧대가 콧날에다 뭘 넣은 것 같아. 콧날에다 나무 조각을 넣은 것 같아. 아무튼 뭐 미션 임파서블 저도 어릴 때부터 원래는 저는 어렸을 때 TV 드라마 미션 임파서블로 봤었는데 그때는 지금 여기는 톰 크루즈 혼자 어떤 원톱으로 가고 있지만 원래는 5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죠. 원래 옛날 드라마가 저는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나왔을 때 좀 낯설었어요. 제가 봤던 미국 미드는 이렇게 팀워크로 움직였었거든. 근데 톰 크루즈 혼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007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 영화 나왔을 때 조금 낯설었어요. 그냥 톰 크루즈 아저씨 제2의 미국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점점 성령화돼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마블의 아이언맨을 톰 크루즈 아저씨가 한번 해줬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요. 카메오로도 한번 출연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죠? 다른 세계 아이언맨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카메오라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계 아이언맨. 원래 아이언맨을 톰 크루즈 아저씨를 섭외를 하려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다가 뭐 안 돼가지고 그 로다주를 섭외했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아무튼 미션 임파서블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극장이 큰 걸 예약했는데 작은 걸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생동감이 덜하지 않을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잠시 영화 보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